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심이 마지 않았던 미래 산업이죠. 바로 전기차 시장. 그런데 이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에 발목이 붙잡혔는데요. 전기차에 투자하시는 분 많고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은데 이 지금 현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배터리 얘기들도 좀 했었고, 지금 자동차 배터리의 쇼티지가 코로나 때문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애로사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자동차 산업이 예상치 않게 이게 회복이 빨랐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준비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됐기 때문에 못 받쳐 나간 거라는 그렇죠. 거죠. 핵심은 네.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내구재인 자동차가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들이 라인을 자동차용에서 이제 가전이나 다른 쪽으로 전환을 했던 거죠. 근데 자동차가 중국부터 두 자릿수 성장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이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바람에 이것이 예상보다도 빨리 이게 수요가 살아나는 바람에 생긴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용 반도체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라인 전환의 시간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동차 산업의 회복 그리고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자동차가 보면 이게 보통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 팔리는데 2020년엔 예측치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7,100만 대에서 7,300만 대.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보다도 한 1,500만 대 정도 적게 팔렸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금년은 이게 회복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대부분이었고, 또 이것이 자동차의 판매 랭킹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2019년엔 세계 1등이었다가, 이게 2020년에는 토요타가 네. 다시 이제 1등을 하는 순위도 바꿔놓을 정도로 코로나19 영향이 있었고, 주목할 것은 중국 자동차 시장인데요. 중국은 지금 2009년 이후로 이게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일어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누가 제일 많이 사냐 그러면 중국이 가장 많이 사고 있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짙은 색깔은 이제 이미 모터라이제이션이 완성이 된 나라고 초록색이나 좀 연한 색깔은 이제 성장 시장인데 그 중에서 중국이 가장 이제 고성장하는 그런 시장으로 등장을 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년 상반기 통계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일본이 3등, 독일이 4등,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인도, 브라질, 네. 이게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쪽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탑10 안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2021년에 승용차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작년에 이게 통상 한 6,500만 대에서 6,800만 대 팔리던 것이 5,600만 대로 줄어들었지만 금년은 이게 한 6,100만 대 정도로 이게 회복할 거다. 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지역별로 놓고 보면 이게 중국이 35%로 가장 크고 두 번째가 미국이 26% 그리고 유럽이 21%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는 19년, 20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였다가 2021년에는 이게 플러스 9% 정도를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지만 여기에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전장화된다고 그럴까? 전기차가 아니고 석유 자동차도 뭐 지금 우리가 차 시동 걸 때부터 이게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자화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석유 자동차더라도 엔간한 뭐 것들은 전부 이제 전자로 컨트롤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발목 잡은 것은 이게 이런 컨트롤하는 반도체 문제인데, 차량용 반도체를 보면 이 시장이 크지는 않아요. 한 290억 불에서 지금 이제 한 400억 불대인데, 뭐 전체 자동차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보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시장이지만, 문제는 이게 이 자동차라는 것의 특성이 모빌리티가 뭐 인간 사회도 인류 사회들의 이동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자동차로 보면은 그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아직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셰시나 뭐 앰퍼나 차체나 뭐 이런 안전, 뭐 계기판, ADAS, 여기에 전부 지금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차의 생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반도체가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있는 차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제조 원가 중에서 전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스트래지c 알라이언스가 한 걸 보면 거의 40에서 50%까지 간다. 절반이네요. 그래서 뭐 예측치만 다르지만, 그러나 더 드라마는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일본 자동차 협회가 한 걸 보면 지금 자동차에 가솔린 자동차의 부품 수가 한 3만 개 정도? 네. 이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몇 개가 되냐면 이게 11,000개로 부품이 19,000개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전기니까 부품이 전자 부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말로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전자 산업이 자동차 산업을 먹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가전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전자화된다고 봐야 네. 되겠죠. 가전화는 집에서 쓰는 거고. 네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발목 잡은 자동차에 발목했는데 바로 반도체가 발목 잡은 거죠. 지금 녹색 자동차가 모양은 굉장히 이쁘게 나오지만 지금은 사실은 자동차들 입장에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때려 부시고 싶은 이제 그런 미운 자동차가 되죠. 근데 미운 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은 반도체인데, 결국은 앞으로 지금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보다가는 시장이 관심 갖는 것은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그게 바로 SiC, GaN, 실리콘 카바이드하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 네. 요게 이제 전력용 반도체, 통신용 반도체의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지평을 여는 반도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반도체 회사들이 시장을 잡고 있는데, 독일의 인피니온, 네덜란드 MPX, 일본의 르네사스, 얼마 전에 불렀죠. 네. 그리고 ST 마이크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독일의 보쉬, 뭐 미국의 온세미컨.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차량용 반도체는 이게 특징이 있는데, 차를 잘 만드는 나라, 네. 독일, 일본, 미국, 요게 주로 갖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차량을 많이 생산하는 데서 그 반도체도 필요하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반도체 산업은 생산은 대부분 포기를 한 상태인데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자동차의 수요가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받쳐졌기 때문에 이게 명맥을 유지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제조 비용 중 전장품 비율이 지금 한 40%에서 뭐 50%까지를 가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산업이 한 자릿수밖에 성장은 안 하지만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들은 여전히 먹고 살았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긴 것이 이게 전기차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피니언, MPX하고 르네사스 요 세 개 회사가 세계 빅플레이어인데 서로 이제 M&A를 하거나, 뭐 MPX 같은 경우도 M&A 쪽을 이제 했다가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죠. 그래서 M&A가 또 하나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급 불안은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그것은 이제 풀릴 수 있는 문제지만, 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전기차로 2025년, 30년에 비중이 커졌을 때 그때 구조적인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게 지금 SiC, 갈륨 나이트라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들이 대거 들어와 있고, 이 회사들이 전부 지금 SiC, 실리콘 카바이드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그 실리콘 카바이드나 갈륨 나이트라이드, 특히 SiC 쪽 관련되는 회사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시장에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 꿈의 시장을, 전기차가 꿈인 자율주행 자동차 꿈이라면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배터리는 전고체고, 네. 그 반도체는 바로 SiC,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후방으로 따라오면서 성장할 산업이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도 있지만 말씀하신 이런 이 자동차용 반도체, 특히 이제 SiC 반도체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가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주머니에 고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동차는 뭐 산길, 덜컹거리는 길 마구 가기 때문에 충격에도 강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이것도 우리 핸드폰도 오래 켜놓으면 열이 나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뭐 엄청난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반도체에도 열이 많이 나면 녹아버린다고요. 그래서 고열에 또 강해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한 400도 이상 이게 견뎌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부피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런 특성을 가진 게 이제 자동차용 그 미래 칩인데, 문제는 그 SiC라는 게, 일단 실리콘 그러면 Si라고 하지만 여기에 C가 붙으면 두 개를 같이 붙이는 화합물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 종류를 갖다 붙이면 웨이퍼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게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물질을 갖다 섞으면은 이것이 다룰 때 잘 깨져요.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 실리콘 같은 경우는 한 300mm 뭐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웨이퍼를 키우지만, 지금 이 화합물인 경우는 뭐 150mm, 이제 이것도 지금 키우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상의 난이도가 있고, 네. 또 이제 두 개를 화합을 했을 때 이 공정 처리를 하면서 깨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웨이퍼 제조도 어렵고 개발도 그렇고 공정도 그렇고, 그래서 탄화교소 SiC가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실리콘 반도체는 미국이 거의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중국한테 절대 주지 않는다. 브로킹을 쳤기 때문에 중국은 이 난국을 해치기 위해서는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이 아닌 실리콘 카바이드 쪽은 미국이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서 가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은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부 보조금을 보면 SMIC나 화홍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반도체에다가 대거 투자해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SiC나 GaN,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실리콘 카바이드, 그 실리콘 규소, 산화 규소, 뭐 이제 실리콘 탄소 규소, 이런 이제 이 칩들이 가는데, 요게 이제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고속철도, 신에너지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그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통신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5G, 광변압기, 풍력 발전, 뭐 이런 데에 이게 다 들어가게 돼요. 네. 산업 전반에다 쓰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3세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관심은 그러면 이거 누가 이런 걸 만드냐인데,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설비는 그北방화창, 북방화창이 네.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설계 뭐 이쪽은 원타이 커지라고 그 요회사가 있고, 제조는 사만광전이라고 이제 LED 만드는 회사인데, 네. 요회사가 여기에 가장 가깝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것은 그 창대행 커지나 화티행 커지, 그리고 스란웨이, 양재 커지, 요런 4개 회사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응용 단계로 들어가면 비아디가 이제 거기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쪽은 이제 손을 대고 있거나 개발하는 단계지, 이제 여기서 돈을 벌거나 뭐 세계 1등이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중국에서 SI 쪽을 하고 있는 회사를 찾는다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고 이것이 이제 3년, 5년의 시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회사가 됩니다. 전방산업, 후방산업은 그냥 쫙 촘촘하게 깔려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뭐 설비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램 리서치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미국의 크리라는 회사하고 일본의 롬이라는 회사가 이제 생산 웨이퍼를 만들고 가공하는 데서 이제 뭐 잘하고 있는 회사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이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유럽 그리고 이제 일부 미국 네. 이 세 개 지역이 기술을 서로 분점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죠. 그렇지만 어느 하나도 독보적이다.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1등하는 회사의 점유율이 차량용 반도체는 14%밖에 안 돼요. 네. 그게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러나 앞으로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은 그 전원 공급 장치,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항공 우주 충전소, 뭐 이제 하이브리드라든지 EV, 요게도 다 이게 SiC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사실은 스마트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관심이죠. 그래서 뭐 전기차는 제가 볼 때는 작년으로 끝났고 지금부터는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들어가냐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전기차 시장이 폭발을 하지만 그 폭발의 핵심은 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주행 기능에서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자율주행 기능은 그것은 바로 반도체죠. 네. AI 반도체가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하고 또 이제 그것을 잘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가보면은 빅데이터를 구글이든지 바이두든지 모으더라도 이것을 이제 시스템화하고 지식산업화하고 그것을 이제 명령으로 만드는 것은 반도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도 반도체가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주춤하는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 SiC 반도체의 성장을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